30분 야단쳤으면 지가 알아듣고 사과를 잘못했습니다 하면 5분 야단할 것을 30분 이야기하도록 가만히 있는데요. 그래서 엄마 속이 터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 선생님 제가 잘못한 건 맞는데 내가 지금 잘못하고 엄마한테 야단 맞을 만큼 맞았대요. 그러면 엄마한테 제가 사과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저는 걔가 잘못된 건 줄 알았는데 요즘 아이들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해요. 아, 잘못은 했는데 그러면 내가 엄마가 야단 맞기 전에 사과를 하면 되지만 내가 기분 나쁘게 야단까지 맞고 알겠다는 거예요. 잘못한지는. 근데 야단 맞고 사과까지 해야 돼? 무슨 애들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요즘 아이들 생각이 대다수가 그렇다면 아 그래 조금 돛닦는 기분으로 아이들의 세계를 인정을 조금은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렇게 애하고 이야기도 하고 공감도 좀 해주면 애들이 보니까 아 우리 엄마랑 말이 좀 통하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고민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아 엄마 나 사실은 이런 게 고민이야. 근데 그 고민을 들어주실 때 딱 두 가지만 제 생각에 두 가지만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는 애들이 하는 고민이 저희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걔들은 심각하거든요. 저희는 어른이니까 그게 말이 안 돼요. 야 그게 뭐가 고민이고 이러면 애들은 입을 다시 닫습니다. 내게 하찮아 나는 되게 심각한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있다 하면 속으로는 피시 붓더라도 아 그래 넌 그게 고민이야?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좀 쉬운 거면 그렇게 질문을 먼저 던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또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애가 고민을 얘기했는데 저희가 감당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엄청난 이야기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얼굴이 빨개지시면 안 됩니다. 뭐라고? 뭐 이제 세상 무너진 것 같이 부모 표정이 먼저 바뀌거든요. 뭐 그러면 애는 나는 부모한테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내가 이제 부모한테 큰일 났다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 스스로 속이 막 떨리고 갑자기 뒷목 땡기고 이러시더라도 애가 큰 얘기를 했을 때는 그때는 정답을 주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뒤로 미루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 그게 네가 고민이냐? 근데 엄마도 지금 당장 답이 생각이 안 난다. 같이 고민해보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엄마 아빠 맞대고 고민하시고 안 되면 목사님한테 가시고 뭐 총동원해서 아이와 함께 그걸 해결해 주실 방법을 찾으셔야지 내가 먼저 놀라서 막 들어눕고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만 저는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와 이야기를 들어주는 분위기가 되면 아이는 굉장히 안정감을 가지거든요. 내가 세상 어디 나가도 혹시 학교에서 왕따 당하더라도 난 우리 엄마 아빠가 있는데 내 편이 꽉 있으면 사실 그런 아이도 왕따도 안 당합니다. 자신감 있어 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 아이들한테 적어도 가정이 가장 작은 사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 아이들이 안정감을 느끼게끔 해서 세상에 내보내면 그 아이들은 그렇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저도 우리 아이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뭐 요즘 딸아이를 키우는데 맨날 들리는 거 뭐 성폭행이고 이래서 애도 걱정을 합니다. 걱정 하나도 하지 말고 가라고. 뒤에 엄마가 있다고.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사실 저도 겁이 나거든요. 딸아이, 다 큰 딸아이를 키같이 그만합니다 이제. 야를 밖에 내보내면서 50m를 제대로 못 걸어가게 합니다. 큰 대로만 다녀라 잔소리 막 많이 하거든요. 그치만 일단은 아이한테는 큰 힘을 실어주려고 노력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가 이 가정에서 소속감을 가지시려면 사실 부모님들 안 싸우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피가 안 섞여서 싸우십니다. 근데 싸우시더라도 애들 앞에서 안 싸우셨으면 좋겠고요. 잘 안 되지만. 두 번째는 애들 문제로 싸우실 땐 특히 모습을 안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일관성 있게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얘 앞에서 얘 문제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싸우면은요, 착한 아이들은 부모가 내 때문에 싸우는구나 하고 굉장히 우울해하고요. 못됐다고는 좀 그렇지만 좀 영악한 아이들은 응용합니다. 엄마한테 가서는 아빠는 이랬잖아. 엄마한테 가서는 아빠가 이랬잖아. 그러니까 자기 유리한 쪽으로 자꾸 가져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 문제로 싸우시거나 하는 거는 싸우시려면 공원에 가시든지 아니면 방문 꼭 닫고든지 아니면 딴 방에서 요때는 카톡 사용하셔도 됩니다. 카카오톡으로 싸우시거나. 저 일단 부모님들한테는 그렇게 교육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사소통이 되고 내가 불편한 거든 좋은 거든 그게 당당하게 선생님한테든 부모님한테든 이야기할 수 있는 아이들은
감정상의 큰 문제는 안 생기고, 그러면 저희가 걱정하는 자살이라는 이런 일은 잘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가 어렸을 때 막 애를 쓰니까, 저 이제 선배님이신데 그 선생님이 저보다 이제 앞서서 아이를 키우셨죠. 그 선생님이 저를 되게 한심하게 쳐다보시면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야, 한 1, 2년만 지나봐라. 해줄 거는 기도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사실 요즘 아이들 공부하는 거 되게 빨라요. 초등학교 방정식도 나오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식적으로 가르쳐줄 수 있는 거는 곧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저도 믿는 사람이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한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만큼 더 좋은 건 없다는 말로 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궁금해지시면 저희 병원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을 드릴 것이고, 혹여나 주변에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 병원 아니어도 됩니다. 다른 곳에라도 꼭 오늘 들으신 걸 기점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반에 선생님, 선생님 요거 막 했는데 동명학교입니다. 병원중학교입니다. 저희 반에 한 명이 문제가 생겼고, 예. 또 권위에 좀 대항하면서 네. 어른들이 뭐 잘못된 걸 이야기해주면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네. 또 튀고, 네. 또 아버지에 대해서도 미움이 좀 많은 애가 있는데, 예. 그리고 컴퓨터 중독도, 게임 네. 중독도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얘가 머리가 좀 좋은 편이니까 자기 변명을 다 하고 네. 자기 나름의 논리를 다 대거든요. 네, 그 편이죠. 예. 그런데 문제는 얘가 자기 문제를 네.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말도 잘 안 하고, 네네. 또 뭐 중독돼 있는 것 같은데도 네. 뭐 저는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딴 애들 정도밖에 안 해요 하는데, 네네네. 들어보면 네. 뭐 게임 한 3시간, 또 뭐 스마트폰으로 또 게임, 뭐 좀 심한 수준인데도 나는 많이 해서 좀 중독인 것 같아요. 이런 말을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좀 그런 애들은 저 좀 중독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대부분 하는데, 네. 걔는 제일 심한데도 이야기를 네. 안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상담을 하자고 하니까, 네. 전문가 상담을 하자고 하니까 부모님도 하려고 마음이 있는데, 네. 얘는 그거에서 황당하게 거부를 하거든요. 네. 어떻게 상담으로 좀 이끌어갈 수 있을지. 그럴 때 정말 제 심정은 왕진 가고 싶어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한 가지 희망은 정신과 학회 자체에서 의사들을 하고 싶은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학교로 좀 파견을 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고요. 사실 제가 애들을 잘 꼬셔서 저는 무조건 한 번만, 그러니까 뭐랑 이렇게 애들은 딜을 잘하거든요. 요거 하면 요거 해줄게. 그래서 한 번만 꼬셔서 나한테 데리고 오면 내가 걔를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큰 소리 빵 칩니다, 일단은. 근데 그러지 않고는 그 아이를 사실 억지로 끌고 올 방법은 저희도 재간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담임 선생님이시라면 그 아이와 대화를 하실 때 스마트폰 얘기하지 마시고 너 꿈이 뭐니 하고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좀 똑똑한 아이고 그렇게 빠지기 전까지는 분명히 초등학교 때 6년 내도록 적어낸 꿈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 옛날에 제가 제일 존경하는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너는 이게 문제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문제를 없애는 방향으로 정신과가 과거에 치료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것보다는 그 아이의 장점을 크게 부각을 시켜서 문제는 없앨 수조차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성격을 바꾼다는 것도 쉽지도 않고요. 그래서 너 자꾸 이게 문제야 하니까 걔들은 자기 문제를 더 합리화시키려고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부각시키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 포커스를 좀 바꿔서 아이와 대화를 해주시면 넌 꿈이 뭐니?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넌 어떻게 해야 되겠니? 일단은 문제의 핵심을 좀 바꿔서 아이한테 다 네 탓으로 모든 사람이 아마 그 아이 탓을 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만큼 자기가 인정을 안 한다는 거는 스스로 말고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아이가 문제 행동을 하고 있겠지만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현재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격 파악해보고 좀 이렇게
넌지시 이렇게 희망을 줘서 데려갈 수 있는 아이가 있고요. 어떨 땐 반대로 강하게 치기도 합니다. 누구 계속해서 그러면 너 10년 후, 20년 후 네 모습을 그려서 와보라고 합니다. 어떻게 돼 있을 것 같니? 그걸 한번 그려와보라고. 예, 그렇게 해서 그러면서 그 아이한테 네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도 절망하지는 마라. 너 아직 아무것도 늦은 게 없다. 중학교 몇 학년 정도냐? 2학년이면 그걸로 중학교 성적으로 대학 가는 것도 아니고 너 뭐 아무것도 늦은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쯤 한번 되돌아볼 타이밍인 것 같다. 그러니까 한번 선생님도 노력할 테니까 같이 노력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지. 너 일단 인정하고 병원 가 이러면 아무도 안 올라가요. 일단 달리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자꾸 문제를 부각 안 시키셨으면 하는 게 제가. 네, 제가 네.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가 경험이 없어서, 강의 경력이 없습니다. 치료 경험이 있는데. 청소년 자살이 주제였습니다만, 자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네. 이 어른들도 요즘 이렇게 자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어른들의 그 자살에 대해서, 네. 뭐 범위가 굉장히 지금 광범위하겠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네네. 어떤 그 자살 충동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 그러니 보통 교회에서는 자살은 죄야, 자살하면 지옥가, 네. 막 이런 그 교리적인 관념, 네. 이런 것으로 접근하면서 어떤 죄의식을 오히려 더 강화시키고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그런 그 자살에 대해서 우리가 네.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 그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네요. 어른은 정말 어른 환자들을 치료한 지 너무 오래돼서 저희 병원에 딱 들어오면 의사가 노인이 한 분 계시고 젊은 사람이 한 명 있기 때문에 쫙 갈려서 갑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 오고 한 4년 동안 어른 환자들 아예 저한테 안 오려고 해서 경험한 적은 없지만 사실 청소년 자살만큼이나 노인들에게서 자살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근데 때 돼서 돌아가셨다고 생각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른들도 사실은 마찬가지로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관심을 받으시려고 하는데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게 소외감이 가장 큰 그 어른들한테는 그 자살을 하게 되는 생각의 가장 큰 원인인 것 같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 집 원장님께서는 방법은 자녀들이 가주는 거, 종교적으로 접근을 하기에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리상 죽으면 지옥 간다라는 이야기밖에는 다른 이야기는 별로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이제 거꾸로 아이들은 오면 성경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냐고. 근데 그거는 어른들한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듯이 이 세상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니까 믿고 의지하셨으면 좋겠다. 그게 죽으면 죄다. 아까랑 똑같은 말인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이게 협박해서 늘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다라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사랑하지 않으셨냐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어른들의 부모는 왜 성경 말씀, 사실 제가 성경 말씀 정확하게 모르지만 저희 아버지들 하시는 말씀이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을 듣고 결혼하면 남편의 말을 듣고 나이가 들면 자식의 말을 들으라는 성경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보호자는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자식들을 교육시키셔야 됩니다. 부르셔서 한 명이면 어쩔 수 없지만 여러 명인 경우에는 돌아가면서 부모님 잘 찾아뵈라. 사실 현대사회에서 부부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시고 살면 모시고 사는 게 아니고 자리를 맡기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보호자인 가족들을 잘 교육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문 하나 또 더 하겠습니다. 네네. 청소년들의 그런 자살 문제로 네네. 이렇게 내원하는 그런 청소년들에게 치료를 하셨을 때 네네. 나름대로 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실 거 아닙니까? 치료를 하셨을 때
성실하게 치료를 받은 네. 그런 청소년들에서 네네. 그 결과가 어떤지. 예. 최종 제일 좋았던 결과 이과대학 그러니까 어떤 같고요. 예, 그 예후가 어떤지 이제 이런.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번을 했는데 다시는 하지 않아야겠다는 아이들은 굉장히 성실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처음 왔을 때 아이들의 애티튜드를 보면 약간은 감은 와요. 지금은 얘가 또 하겠구나 안 하겠구나라는 감은 오는데 정말 대별이 확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성실하게 하는 친구, 그 다음에는 계속 자살 시도를 하고 바깥으로 나돌고 집을 가출을 하고 근데 계속 시도를 하는 경우는 사실 부모님의 관심이 크게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만큼 부모님의 관심을 그러니까 부모님이 소위 정신을 좀 덜 차려주시는 경우인 것 같아요. 그거는 부모님 팩터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지지 기반, 학교, 가정 둘 중에 하나는 지지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가정에서 안 잡아주면 학교에서 잡아주는 경우는 잘 없어요. 물론 좋은 친구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게 그만큼 요즘 아이들이 전부 다 자기 거 하기 바빠서 남 신경 써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저는 네 아빠가 정신과 의사 했으니까 너 병원 물려받으려고 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정말 억울한 이야기거든요. 그게 아니라 제가 청소년기에 굉장히 가슴 아픈 친구를 죽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어두운 곳으로 가는 애의 손을 잡았다가 내 말 안 듣는다고 손을 확 놔버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걔는 더 한도 끝도 없이 정말 나락으로 빠졌었는데 그게 너무 미안해서 사실 정신과 의사가 돼서 청소년들을 치료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저는 정신과 의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좋은 친구든 좋은 부모든 좋은 선생님이든 아니면 저는 아이들이 오면 그럽니다. 아무도 못 믿겠다 그러면 그럼 일단 너 나 안 믿고 한번 와봐라. 나는 너 배신 안 할게. 네가 날 놓지 않는다. 난 선생님 너 안 놔. 라고 얘기해 줍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는 절대 안 가르쳐 주는데요. 정말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겠어서 메일 주소를 가르쳐 줍니다. 너 정말 뭐 욕이든 뭐든 좋으니까 학생들한테만 얘네가 정말 뭐 너무너무 있을 때는 선생님한테 메일을 뭐라고 써도 좋다. 그리고 그 메일에는 성실하게 답을 하는 편입니다. 정말 위험하다는 느낌이 들면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고 그리고 걔들한테 얘기합니다. 너네가 비밀 지켜달라는 건 선생님 무조건 지킨다. 단 한 개 빼고 쌤 오늘 죽을 거예요 하는데 내가 널 내줄 수 있진 않지 않느냐. 근데 그거 빼고는 네가 부모한테 무슨 말을 하지 말라고 하면 쌤 다 안 한다. 정말 안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좀 믿고 잘 따라와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실패한 아이들도 많습니다. 많지만 옛날에는 그러면 막 속이 상했거든요. 근데 뭐 제 능력 밖의 일이었으니까요. 다른 곳에 가서 치료를 하든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라도 꼭 잘 되기만을 그냥 바랄 뿐이고 기도하면서 지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 학생들 보니까 제가 한 2건을 그렇게 봤는데요. 어떤 애 한 명은 저희 반이었는데 지금 있는데 여기 손을 끄은 게 수백 군데가 되더라고요. 네, 여자애들은 그렇습니다. 네. 뭐 그리고 또 실제로 또 뭐 저희 동과 선배쌤인데 우리 학교 쌤은 아니고 그거 같은 대학 졸업한 쌤 딸인데 걔도 또 이렇게 한번 시도를 했는데 부모님한테 이렇게 넘겨주고 했는데요. 이렇게 했는 그 과격하게 시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걔들은 동맥을 끈 게 아니라 그 피만 나게 그냥 자책을 했는 건지 그 정도 했는 애들인데 그런 애들은 그 실제 자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겁니까? 아니면 많이 작습니다. 많이 작기는 한데 그래도 그게 잘못하면 실수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나는 안 하고자 했는데 그래서 그런 실수로 이어졌을 때의 경우를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 얼마나 네가 힘들어서 그렇게 하면 약간 기분이 좋다 하기도 하고 뭔가 후련하다는 표현을 여자애들이 많이 써요. 근데 너 방법을 바꿔보자고. 너 그거 말고 뭐 샌드백을 치든 뭘 하든 네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푸는 하나의 지 나름대로는 그게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딴 방법을 같이 연구해보자. 너 한 5개 한번 적어와봐.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럼 대안을 그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아이가 건전하게 스트레스 풀 수 있는 방법으로 바꿔줘야 돼.
그러면서 야 너 이거 보기 싫다 피부과 소개시켜줍니다. 저는 정말입니다. 야 이거 빨리 흉지기 전에 우리 어떻게 해보자. 나중에 이 흔적이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남들은 반팔을 못 입거나 뭐 여자애들한테 미용적인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자애들 관심 쪽으로, 저도 여자다 보니까 방법을 틀어주고 그 다음에 이건 일단 치료해야 된다. 저랑 친한 선생님이 계셔서 가끔은 그 선생님이 꺼서 휴가로 왔는 애들 저희한테 보내기도 하고요. 네. 제가 이제 저는 그러면 데리고 갑니다. 사실 제가 가서 선생님한테 소개시키고 선생님 치료 방법이 없겠습니까? 네. 죄송한데요. 제가 기차 탈 일이 있어서. 네. 그러면 여기서 마치죠. 네, 감사합니다.